심전도가 멈춰가는 그 순간 전 세계가 우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러시아, 터키, 독일, 일본까지 모든 나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심장 전문의가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사막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건 전화 한 통. 그때 들려온 목소리가 모든 걸 바꿨어요. 즉시 가능합니다. 환자분이 도착하면 바로 수술실로 모시겠습니다. 국적도 돈도 보험도 묻지 않았던 그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위 이야기에서 한국 의료의 대처가 옳았다면, 한국 의료 그리고 대처가 옳지 않았다면 한국 실망이라고 댓글 부탁드려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리의 따뜻한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전달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절망에서 시작된 기적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전도 화면이 위아래를 치닿으며 날카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라시드의 생명이 그 작은 화면 속 선에 달려 있었거든요.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아니면 몇 시간 내로. 그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어요. 제 다리가 힘없이 주저앉았거든요. 침대에 누운 환자는 제 남편 라시드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20년간 심장 전문의로 일해온 분이었어요.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해낸 의사가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급성 대동맥 박리. 무서운 진단명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라시드가 평소 환자들에게 설명해주던 바로 그 병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그가 그토록 많은 환자를 치료한 바로 그 병이 이제는 그를 위협하고 있었으니까요. 라시드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20년 전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심장학 교재를 보고 있던 그의 모습이 생생했어요. 그때 그는 말했었죠. 언젠가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그런 그가 지금은 자신이 치료했던 바로 그 질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사마르칸트의 모든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어요. 이런 큰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라시드가 근무했던 병원의 동료들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슈켄트 국립병원에도 연락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설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다는 답변뿐이었어요.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대형 병원, 러시아 모스크바의 유명한 심장센터, 터키 이스탄불의 사립병원까지 수소문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나 같은 말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환자 상태가 너무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이송 중에 사망할 위험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라시드의 호흡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나오는 삐삐삐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아시아 쪽 병원들의 연락을 시도했어요. 일본 도쿄의 심장센터, 싱가포르 국립병원, 그리고 대한민국.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새벽에 보낸 이메일을 받고 직접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즉시 가능합니다. 환자분이 도착하면 바로 수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국적도 비용도 언어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생명을 구하겠다는 마음만 있었어요. 분당 서울대병원. 그 이름이 제 귓가에 울렸을 때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찾아온 기적 같은 소식이었어요. 새벽 5시 병실 창문 너머로 사막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그 바람에 몸을 떨었어요. 라시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숨소리는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거칠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은 제 손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체온이 계속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라시드는 평소 환자들에게 항상 희망을 주는 의사였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런 말을 수없이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침대 머리맡에 심전도 기계가 불규칙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보다 더 빠르게 느껴졌어요. 라시드가 신음할 때마다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사마르칸트 지역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의료진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큰 수술은 여기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라시드의 동료 의사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모두가 라시드의 실력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해외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여기서는 정말 방법이 없다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타슈켄트의 국립병원에도 연락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복잡한 수술 경험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어요. 그래서 더 큰 병원들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심장센터에 전화했더니 환자 상태를 묻더군요. 설명을 듣더니 너무 위험하다며 거절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유명한 의료센터에도 연락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송 중에 사망할 위험이 크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터키 이스탄불의 사립병원에서는 비용 문제를 먼저 물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더니 보험이 안 된다며 사실상 거절했어요. 독일의 심장센터에도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병원들은 비자 문제부터 복잡하다고 했어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라시드의 거친 숨소리만 병실에 울렸어요. 가끔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면 달려가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미안해. 라시드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 때문에 고생한다는 미안함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입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꼭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간호사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이곳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시선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창밖으로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광활한 모래 언덕처럼 제 앞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라시드는 20년간 수많은 환자를 살린 의사였습니다. 그런 그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 희망으로 아시아 쪽 병원들에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한국까지. 혹시라도 받아줄 곳이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중 한 나라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닫힌 문 사이로 스며든 한 줄기 빛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본 도쿄의 심장센터에서는 자동응답만 계속 왔어요. 싱가포르 국립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어요. 혹시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먼저 전화를 해온 겁니다. 제가 새벽 3시에 절망적인 마음으로 보낸 이메일을 받고 직접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급성 대동맥 박리라고,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다른 나라들은 모두 거절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라시드가 의사라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20년간 심장 전문의로 일해왔다고, 수많은 환자를 구해낸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치료했던 바로 그 병으로 위험에 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분들도 거절하시는 건 아닐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들려온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즉시 가능합니다. 의사 선생님이시라면 더욱 빨리 도와드려야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최대한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환해졌어요. 절망으로 막혔던 벽에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은 이렇게 찾아왔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의료진이 라시드가 의사라는 걸 알고 더욱 신경 써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동료 의사를 위한 특별한 배려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라시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한국에서 받아준대요. 우리 살 수 있어요. 라시드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안도감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즉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보내주셨어요. 비자 신청부터 의료기록 번역, 응급 이송 계획까지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비용을 전혀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험이 있는지 지불 능력이 되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환자를 살리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라시드의 동료 의사들에게 한국행을 알렸더니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이 받아준다고요?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그들도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의료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무엇보다 의사들의 마음이 따뜻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희망을 가졌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실시간으로 라시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겠다고 하셨어요. 이송 중에도 화상통화로 지속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자 처리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보통 며칠 걸리는 절차가 몇 시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특별히 신속 처리해 준 거였어요. 의료기록 번역도 한국 측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우즈베키스탄어와 러시아어로 된 기록을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해서 의료진이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진짜 의사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가슴에 새기고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한국에 계신다는 걸요. 사막을 가르는 구호 차량으로 생사를 건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산소통과 응급약을 실은 구급차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라시드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황토빛 사막이 펼쳐졌어요. 멀리서 모래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막으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라시드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가끔 제 이름을 불렀어요. 파티마. 그 가느다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어요. 의과대학 도서관에서였죠. 라시드는 심장학 교재를 읽고 있었고 저는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시드가 말했었어요. 언젠가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그의 꿈은 정말로 이뤄졌죠. 20년간 수백 명의 환자를 구했으니까요. 라시드의 호흡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심장박동도 불규칙해졌어요. 저는 매 순간 그의 맥을 확인하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국까지만, 제발 조금만 더. 운전기사분이 속도를 높였어요.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라시드가 신음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차창을 때렸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었지만 차 안은 찜통 같았어요. 라시드의 이마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젖은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그때마다 그가 살짝 눈을 떴습니다. 아직 의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의료진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환자 상태는 어떤지, 산소 포화도는 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호흡이 짧아지고 있다고, 맥박이 불규칙하다고. 그러자 즉시 답이 왔습니다. 산소량을 이렇게 늘리고 체위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울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국 의료진은 이미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휴대폰 신호가 약해졌을 때도 한국에서는 계속 연락을 시도해 주셨어요. 위성전화까지 동원해서 저희와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라시드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어요.
저는 당황해서 한국에 즉시 연락했습니다. 화상통화로 실시간 상담이 시작되었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이 화면에 나타나 차분하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응급처치 방법, 약물 투여량, 체위 변경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지시대로 따라하니 라시드의 상태가 안정되었어요. 경련이 멈추고 호흡도 조금 편해졌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을 직접 체험한 순간이었어요. 카자흐스탄 국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라시드에게 속삭였어요. 조금만 더 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막을 가로지르는 이 여행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국 땅을 밟기 전에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왔어요. 힘내세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위로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국경의 그림자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앞에 놓였어요. 카자흐스탄 국경 검문소에서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무장한 경비대원들이 차를 둘러쌌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경비대원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차 문을 열고 들여다볼 때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환자를 해외로 팔아넘기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의심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남편이 심장병 환자라고, 의사라고, 한국에서 수술받으러 간다고. 하지만 그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라시드의 의사 면허증을 보여드렸어요. 사마르칸트 지역병원에서 근무했다는 증명서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경비대원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모든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의료기록, 한국 병원 초청장, 비자 서류까지. 심지어 한국 의료진과의 통화 기록도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사이 라시드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호흡이 더 거칠어졌고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여기서 막혀버린 겁니다. 저는 눈물을 쏟으며 애원했어요.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고, 남편이 죽어간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라시드가 의사라고, 수많은 환자를 구한 분이라고 설명했어요. 경비대원 중 한 명이 라시드의 상태를 보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도 의학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알아본 거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대사관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분도 안 되어 카자흐스탄 외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요청을 했다는 거였어요. 20분 후 국경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과 허가가 났다는 거였어요. 인도주의적 의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특별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경비대원들이 깍듯이 인사하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차 에스코트까지 제공해 주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의 힘을 느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의 외교력과 인도주의적 정신을 직접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었어요. 라시드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했고 호흡은 실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다시 한국에 연락드렸더니 실시간 지시가 내려왔어요. 산소량 조정, 응급 체위 변경, 약 투여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보낸 응급처치 동영상을 보며 저는 정확히 따라했어요. 비의료인인 제가 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자국민도 아닌 우즈베키스탄 환자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카자흐스탄으로 넘어온 후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국경 통과 확인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공항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저희 위치를 추적하며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늘로 향하는 마지막 희망으로 절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알마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라시드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호흡도 매우 약해져 있었어요.
공항 의료진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연락을 받았다고 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비행기 안에는 특별한 의료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이 미리 요청한 것들이었습니다. 산소 공급기, 심장 모니터, 응급약품, 심지어 간이 수술대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항공사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요청해서 의료 전용기 수준으로 개조했다고 했어요. 환자 한 명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륙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래로 사막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 힘든 길이 구름 아래로 사라져 갔어요. 비행 중에 라시드의 상태를 지켜보는데 그가 가끔 눈을 뜨고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고마움을 전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비행 3시간째 갑작스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시드의 맥박이 급격히 불규칙해진 거예요. 심장 모니터에서 위험 신호가 울렸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승무원을 불렀지만 그들도 당황했습니다. 10,000m 상공에서 심장이 멈춰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승무원이 한국과 화상 통화를 연결해 주었어요. 놀랍게도 한국 의사 선생님이 화면에 나타나셨습니다. 새벽 3시였는데도 대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주세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산소량 조절, 약물 투여, 체위 변경까지 실시간으로 지시해 주셨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비행기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셨어요. 고도, 기압, 산소 농도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치료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시대로 따라하니 라시드의 상태가 서서히 안정되었어요. 심장 모니터의 경고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비행 내내 한국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주셨어요. 1시간마다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병원만 제공하는 게 아니구나. 환자의 모든 여정을 책임지고 있구나. 고도가 높아지니 오히려 라시드의 호흡이 편해졌어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인공 산소 공급이 더 효과적이었던 거죠. 저는 라시드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조금만 더 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름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하늘 아래서 생명을 구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분이 와서 말씀하셨어요. 한국 의료진이 공항에서 대기 중이라고, 착륙하자마자 즉시 병원으로 이송될 거라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승무원들이 계속 신경 써 주셨고 다른 승객들도 라시드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한국이 가까워져 왔어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공항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겁니다. 라시드도 아직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한국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응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구급차, 의료장비, 전문 의료진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가는 길에도 치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정밀 검사를 하고 수술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 의료진의 움직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라시드의 상태를 확인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시군요. 동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라시드는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긴 여행이 끝나고 이제 진짜 치료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저는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어요. 사마르칸트에서 시작된 절망적인 여행이 한국에서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6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저는 그 시간 내내 복도 의자에서 기다렸습니다. 한국 직원분들이 계속 신경 써주셨어요.
국제진료센터 직원분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시고 음식도 챙겨주셨어요. 낯선 땅에서 혼자 기다리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겁니다. 그 배려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다른 환자 가족들도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꼈어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성공적이었다고, 이제 회복만 하면 된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드디어 남편을 살렸구나. 중환자실에서 라시드를 만났을 때 그는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어요. 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또 울었어요. 고마워. 라시드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의료진에게 하는 말인지 저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우즈베키스탄 음식 맛과 비슷한 요리를 찾아다 주시고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걸 배려해 주셨습니다. 회복실에서 라시드가 처음 한 말이 기억나요. 한국 사람들 정말 고맙다고, 우리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건물들,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이 모든 게 우리를 구해준 거였어요. 라시드가 회복되면서 한국 의료진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의학적인 이야기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았다는 안도감과 한국에 대한 깊은 감사를 품고 말이에요. 한 달 후 라시드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정성스러운 치료 덕분이었어요. 퇴원하는 날 저희는 깊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당부하셨어요.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서도 건강 관리를 잘하라고,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이었어요. 라시드는 한국 의료진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했어요. 동료 의사로서 이들의 전문성과 인간성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호사들도 아쉬워하셨습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 요리 이야기를 누구와 나누냐며 농담하셨어요. 그 따뜻한 마음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공항에서 한국을 떠날 때 저는 뒤돌아봤어요. 이 나라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준 곳이구나.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땅이구나. 비행기에서 라시드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의료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국적이나 언어가 달라도 생명 앞에서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사마르칸트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냐고, 정말 그렇게 좋으냐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라고. 라시드도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줘요. 어떤 나라든 포기하지 말라고, 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라시드의 동료 의사 중 한 분도 한국에서 치료받았어요. 라시드의 추천으로 한국행을 결정했고 역시나 성공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한국 의료진과 연락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보고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우리를 가족처럼 챙겨주세요. 그리고 저의 남편은 심장 전문의이고 저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의료적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생각을 나누고 있어요. 의사 연수 프로그램 혹은 진료과별 단기 프로그램, 그리고 간호사들의 교육 및 해외 봉사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에도 관심이 많아요. 작년에는 저희 딸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부모를 살려준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라시드는 지금 사마르칸트에서 한국식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환자 중심의 치료, 가족 같은 배려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실제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우즈베키스탄 의료 시스템에 적용시키는 것이 또 다른 꿈이 되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해요. 어려운 환자들이 있으면 한국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곳에는 진짜 의사들이 있다고 말해요. 우즈베키스탄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한국은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라시드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국 의료뿐 아니라 문화 교류 및 행사 주관에도 꼭 참석하고 있어요. 때로는 강연자로 초청을 받기도 해요. 한국 병원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달려온 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한국이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끝이 났어요. 라시드는 지금도 매일 아침 한국 방향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해요. 오늘도 한국에서 받은 생명으로 환자들을 돌보겠다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저는 지금도 그날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한국만이 두 팔 벌려 맞아주었어요. 돈도 국적도 종교도 묻지 않고 오직 생명만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위험에 처한 생명이 있다면 한국이 답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이런 따뜻함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이나 감동적인 순간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한국의 따뜻한 마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